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박순옥이라 하고요. 저는 한 부산에서 37년 동안 음악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경남 사천으로 내려와서 조그만 시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왼쪽에 안면마비가 와서 좀 치료 중인데 눈하고 입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혹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다른 분야이긴 한데요. 남편이 굉장히 카페에 꿈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놓고 제가 제빵도 또 자격증도 따놓고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카페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카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은퇴할 시점에 우연하게 저희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는 지인께서 경남에서 카페를 하신다고 해서 호기심에 저희들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 카페를 급작스럽게 아주 재밌게 하시다가 급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카페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래서 인수자를 찾는 가운데 저희들이 조건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다 이런 것은 있어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놓고 저도 또 재직 중에서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맡게 되는 바람에 남편이 먼저 내려가서 그 카페의 조그만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40가지의 레시피를 전부 다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금요일이면 무조건 내려가서 함께 그 레시피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굉장히 사실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기 스무디를 시켰는데 좀 당황을 해서 딸기를 빼고 그냥 뭐 얼음을 갈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손님한테 신뢰되는 그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한 카페는 개인 카페였었고요. 개인 카페는 정말 주인장이 레시피고 메뉴고 이런 걸 다 정해야 되죠. 네. 그러나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메뉴, 레시피 혹은 재료 이런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총 매출액의 얼마 몇 프로 이상을 이렇게 본사와 이렇게 처음에 계약한 대로 나눠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약에 금액이 비쌌으면은 이 은퇴 후에는 사실 위험한 요소를 사실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정년 1년 앞두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명퇴금이 약간 나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이제 가게 인테리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 없이 내가 명퇴금 안에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가게가 아마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런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아마 대도시냐 소도시냐 그다음에 가게의 크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유동 인구의 수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를 자기가 직접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월세를 지불하고 하느냐 권리금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런 거에 따라 천차만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시골 자그만 그 동네에서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힐링하러 오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카페를 쉬러 가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페에 오는 이유는 힐링하러 가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수다 떨고 이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카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천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지인들이 아니 부산에서 36년을 살던 사람이 왜 사천까지 가서 은퇴 후에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우려를 하신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또 여기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인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카페 앞에 막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막 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우렁각시가 누구냐 하고 제가 찾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스럽게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카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지인들이 찾아와요. 이제 저희 카페가 이 사천이라는 지역이 저도 잘 몰랐는데 주위에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일단은 삼천포가 제일 가깝고요. 그다음 진주가 있고요. 또 남해가 있고요. 또 산청이 있고요. 또 통영이 있고요. 또 1시간 지나면 전라도 여수가 나오고 광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사통팔통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남해에 놀러 가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부가 카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놀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남해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지트라고 할까요? 네, 저희 카페의 경우를 들면 한 4가지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저희 카페가 평일에는 카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사실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 제가 이제 오카리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소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맘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사람을 좀 사귀려고 혹시 오카리나 배울 사람은 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벌써 지금 1기 3월 4월 달 1기 했고요. 5월 6월 달 2기 지금은 3기 수강생들이 지금 같이 재밌게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 이제 오전에 하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서 그 시간에 하는데 손님들이 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양해를 얻으면 그 손님들이 흔쾌하게 하시라고 소리 좋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은 오전에는 강습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 날은 여기가 카페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근처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가 예배 장소로도 일요일 날은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오카리나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족들을 모아서 소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그건 거대한 음악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족들끼리 모아서 엄마가 이렇게 오카리나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들려주고 또 이제 즉석에서 제가 피아노 연주 한번 해보겠다. 그럼 피아노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음악회의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카페는 이렇게 4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는 장점은 그 장소를 이 주인에 따라서 주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카페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뭐냐 하면요, 온종일 매여 있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막 어디든지 막 들로산으로 막 다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카페 하기 힘들죠. 온종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하다 보니까 남편이 오전에 하면 제가 오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오전에 하면은 남편이 오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혼자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내야 되죠. 내야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 카페 온종일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카페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카페가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네, 프랜차이저 카페부터 정말 프리미엄 갖고 있는 그런 넓은 장소를 갖고 있는 카페까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 젊은 시절 같았으면은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지금 나이 들어서 카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으로는 좀 사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카페를 다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산청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아니면 삼촌포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 카페를 이제 쉬는 날에는 남편과 카페 투어를 합니다. 카페 투어를 해서 큰 카페만 가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규모의 카페도 가봅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카페들이 저희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몰랐던 어떤 그런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일부러 이제 사 먹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가, 손님을 접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대를 하는가 이런 걸 눈여겨보면은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보다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그 정도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때로는 진상 손님이 있습니다. 네. 네, 진상 손님이라 말하면 참 그렇긴 한데요. 진상 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 투덜대는 분들도 있고요. 저 카페에 비해서 여기 비싸다,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언제나 손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상처받지 않으셔야 되고 네, 끝까지 웃음으로 우리 카페에 오신 손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사실은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 때 스트레스 쌓입니다. 왜 안 쌓이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매달 월세를 지불합니다. 만만치 않은 월세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월세 날이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 답답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